니콜라스 조버 코치의 합류 이후 세트피스 강팀으로 거듭난 아스날. 이번에도 두 골을 세트피스로 터뜨리며 그 명성을 한껏 드높였는데요. 이번 세트피스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이 두 골이 의외의 타겟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의외의 타겟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벌리의 센터백이었습니다. 센터백을 상대로 공중볼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꽤 이상합니다. 아스날이 센터백을 상대로 공중볼 공격을? 물론 이번 시즌 팀에 공중볼에 강한 선수들이 추가됐다고는 하지만 아스날의 공중볼 경합 승률은 리그 20개 팀 중 11위입니다. 얼핏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꼴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꽤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벌리의 두 센터백 중 우측의 다라 오셔는 공중볼 승률이 동 포지션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지만 좌측 센터백 조던 바이어의 경우 파트너 오셔와는 정반대로 최하위권이었기 때문이죠. 좌측 센터백 조던 바이어가 바로 아스날이 노린 주요 타겟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스날은 바이어를 어떻게 공략했을까요? 벌리는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두 센터백 중 우측 센터백 오셔를 먼 쪽에, 좌측 센터백 바이어는 그보다 가까운 쪽에 배치했습니다. 아스날이 노린 곳은 오셔가 있는 먼 쪽이 아닌 바이어가 있는 쪽, 골키퍼의 앞 공간이었죠. 아스날의 공격 대형을 살펴보면 골키퍼를 견제할 방해꾼 한 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공격수 대부분을 먼 쪽에 뒀는데요. 킥 타이밍이 되면 뒤에 있던 공격수들이 미끼가 되어 앞쪽으로 달려나가고 그렇게 가까운 쪽에 있던 바이어를 앞으로 끌어냅니다. 이 구조에서 골키퍼 앞 공간으로 공을 투입하는 거죠. 방해꾼의 견제로 상대 골키퍼가 공을 처리하기 어렵게 만든 상태에서 공중볼에 강한 오셔가 아니라 공중볼에 약한 바이어가 공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겁니다. 최초의 박스한 공격수들 대부분이 뒤에 있고 라이스가 골키퍼 옆에서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센터백의 위치는 어떤가요? 먼 쪽에는 오셔가, 가까운 쪽에 바이어가 있습니다. 킥 타이밍이 되자 앞으로 달려나가는 공격수들, 방해꾼 라이스가 골키퍼 앞을 가로막으면서 골키퍼가 볼 처리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려나가던 하베르츠가 방향을 틀어 골키퍼 앞 공간으로 들어가네요. 킥이 정확하게 이 공간으로 향합니다. 이를 끊기 위해 바이어가 경합하지만 하베르츠의 점프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슈팅을 허용하고 마네요. 역시 공격수들이 뒤에서 시작합니다. 최초 위치로 봐선 라이스가 방해꾼 역할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앞으로 달려나가는 라이스, 바이어를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뒤에 있던 토미야스가 앞으로 불쑥 나와서 대신 방해꾼 역할을 수행하네요. 그럼 골키퍼 앞 공간은 누가 공략할까요? 최후방에 있던 살리바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면서 공간을 차지합니다. 역시 킥은 이 공간으로 향하네요. 공의 궤적이 살리바의 헤딩슛으로 이어지기 딱 좋은데요. 이번엔 바이어가 가까스로 머리 끝부분에 맞춥니다. 하지만 상황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박스 바깥으로 세컨볼이 흘러나오고 진첸코가 멋진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살리바의 에미레이츠 첫 골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뒤에 있다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공격수들입니다. 여기선 살리바가 골키퍼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방해꾼 역할을 수행하네요. 바이어는 하베르츠에게 유인당해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어서 킥이 골키퍼 앞 공간으로 정확하게 향하고 바이어는 점프하지 못합니다. 방해꾼 살리바가 공격수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스날이 공략한 부분은 계속 같았지만 앞으로 달려나가는 미끼, 골키퍼를 방해하는 방해꾼, 그리고 공간을 공략하는 공격수가 매 세트피스마다 바뀌면서 벌리는 이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스날은 바이어의 공중볼 약점을 공략하며 재미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바이어가 단순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노려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아스날은 일반적인 지공 상황에서도 바이어 공략 패턴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왼쪽에서 좌측 센터백 바이어 쪽, 즉 먼 쪽을 향한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지난 세비야전의 크로스맵과 이번 경기 크로스맵을 비교해봐도 크로스 숫자 자체도 많지만 오른쪽보다 왼쪽에서의 크로스가 훨씬 많은 게 눈에 띄네요. 좌측 크로스 공격이 의도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을 듯 합니다. 우측도 있는데 왜 하필 좌측이었을까요? 아스날의 선수 배치를 보면 이는 꽤 합리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키커가 위치하는 좌측에서는 좌우 풀백을 비교했을 때 정확한 킥이 강점인 진첸코, 경합을 해야 하는 우측에서는 공중볼에 강한 하베르츠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센터포워드 트로사르의 경우 공격 과정에서 좌측으로 빠질 때가 잦았기 때문에 강점인 킥을 통해 크로스 공격을 대신할 수 있는 점도 존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공격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죠. 이 공격 전술은 상대 진영에서 좌측 윙 마르티넬리에게 공이 연결됐을 때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대 우측 풀백이 측면으로 나가면서 마르티넬리를 막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이스 혹은 트로사르가 상대 수비 라인의 좌측 하프로 침투해서 우측 센터백 오셔를 유인합니다. 공중볼에 강한 오셔가 원쪽 방어에 가담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죠. 이 구조에서 역발 윙어 마르티넬리는 자신을 막는 풀백과 반대 방향으로 치고 나가면서 바이어 쪽을 향해 오른발 역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대 윙어가 협력 수비를 붙어서 마르티넬리의 크로스를 방해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때는 진첸코를 활용했습니다. 중간 라인의 상대 윙어가 마르티넬리에게 붙으니 그렇게 후방 공간이 발생하고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진첸코가 백패스를 받아서 왼발 정발 크로스로 이어갈 수 있던 거죠. 이런 아스날의 양자택일 전술로 인해 벌리는 크로스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트로사르가 중앙에서 공을 받고 돌아 나오면서 좌측면의 마르티넬리에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진첸코가 중앙에 있는 걸 확인하네요. 대신해서 백업 역할을 하기 위해 측면으로 빠집니다. 상대 윙어가 협력 수비를 붙어 마르티넬리의 공격 방향을 모두 막자 트로사르에게 백패스를 하는 마르티넬리, 동시에 라이스가 앞으로 침투하면서 우측 센터백 오샤를 끌어내는 미끼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어지는 트로사르의 크로스, 역시 좌측 센터백 바이어 쪽을 겨냥합니다. 앞쪽에서 끊어줘야 했던 바이어는 점프하지 못하고 하베르츠에게 헤딩 찬스를 내줍니다. 하베르츠의 머리에 걸리지 않았지만 뒤쪽 사카의 머리에 맞고 흘러나온 세컨볼이 바이어에게 향하는데요. 견제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볼 처리가 좋지 않습니다. 공이 골문 쪽으로 향하면서 골키퍼가 가까스로 쳐내네요. 바이어의 불안한 공중볼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군요. 측면에서 공을 잡은 마르티넬리, 상대 윙어의 협력 수비가 붙자 뒤에서 자유롭게 된 백업 진첸코에게 백패스합니다. 트로사르가 좌측 하프에 위치하면서 오셔를 묶어놨고 진첸코는 바이어 쪽으로 크로스를 때립니다. 역시 앞에서 끊어내야 했던 바이어, 점프해보지만 머리에 맞추지 못하면서 뒤에 있던 사카가 헤딩합니다. 골문 쪽으로 생컷볼이 흘렀고 찬스를 잡은 트로사르가 골망을 흔드네요. 센터백 바이어를 집중 공략했던 아스날의 공중볼 공격 전술이었습니다. 날라차기로 멋진 쐐기골을 기록한 진첸코. 득점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 기록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선제골의 기점이 됐던 날카로운 크로스는 물론 롱볼 7회 시도는 모두 정확했고 파이널 서드로 패스 45개를 때려 박으면서 공격을 이끌었죠. 수비적으로는 공중볼 경합 8회 중 7회 승리, 태클은 5개 시도에 모두 성공. 벌리의 주 공격 패턴이었던 측면을 향한 롱볼 공격과 측면 드리블 돌파를 무력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4분경에는 스페셜 영상에 추가될 만한 멋진 플레이도 보여줬죠.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나타난 진첸코, 풀백과 윙어 둘을 끌어들인 사카로부터 백패스를 받은 상황입니다. 좌측을 향해 패스하는 척 속임 동작을 취하고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 2명이 속아 넘어가네요. 가까이 있는 선수는 역동작에 걸려 진첸코에게 돌파의 기회를 주고 뒤에 있는 선수는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진첸코가 파고들 수 있는 안쪽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 최초의 사카를 맡고 있던 풀백과 윙어가 진첸코에게 붙습니다. 이어서 둘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자유롭게 된 사카에게 내주는 진첸코. 순식간에 4명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굉장한 플레이입니다. 이번 시즌도 역시 홍길동 마냥 경기장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는 진첸코.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해봅니다. 그야말로 살친 성인, 몸을 던져가며 귀중한 선제골을 넣은 트로사르.
트로사르는 이번 골로 어느새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6골을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요. 제한된 출전 시간에도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트로사르입니다. 한편 이 6골은 놀랍게도 모두 사카의 단독 어시스트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록과 관련하여 재밌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516 시즌을 기억하시나요? 1516 시즌은 외질이 어시스트 폭풍을 일으키며 0203 시즌 티에리 앙리의 20어시스트 기록에 도달하냐 못하냐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시즌이었는데요. 당시 외질이 지루에게 한 어시스트가 7개였다고 합니다. 이번 사카의 트로사를 향한 어시스트 6개는 외질 이후의 최고 기록이라고 하네요. 과연 사카는 외질의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 사카와 트로사르의 콤비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